저희 이 시간에도 장미란 씨 관련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 오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죠? 그렇습니다. 제주 오전 10시 46분쯤에 이제 한림읍 모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사실 이제 104일 만에 발견입니다. 104일 만에 발견이고 발견이 됐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실종 당시에 입었던 이제 인상착의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유리품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이제 시신의 신원을 감식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실종지로 그러니까 마지막 실종지로부터 이제 1km 떨어진 그러니까 숙소에서 1km 네네. 떨어진 곳이었는데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이게 과연 104일 동안이나 걸렸어야 됐나. 그러게요. 정말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해줬다라고 한 것 같으면 이 사건도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빠르게 발견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발견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 왜 이렇게 이제 늦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실종 신고를 왜 그렇게 종결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 조금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4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4일 동안 더운 여름 기간이 계속됐기 때문에 시신 부패가 지금 상당 기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일단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 같은 부분도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더운 여름이었고요. 비도 많이 내렸던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습하고 덥고 이런 날씨들이 반복이 되면서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섣부르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의 원인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뭔가 추정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경찰은 현재 확인을 하고 있으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부패의 정도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이 장소에서 이 마지막으로 이 위치가 잡혔던 지점에서 불과 1km 정도 이 성인 여성의 걸음으로 10분 정도도 채 걸리지 않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지 역산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은 좀 시간이 좀 걸려더라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대응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시 한림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야자나무 숲 농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장 씨의 거주지에서 불과 도보로 10여 분 떨어진 곳인데요. 장 씨로 추정되는 여자 시신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합동수색을 진행하던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나갈 때 입었던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일 만이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현장 진입도를 막고 외부 통제를 하면서 현장 수습과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거주지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나흘 뒤 남자친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A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전산 기록까지 삭제하면서 수색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결국 사건이 재조명되고 경찰이 대대적인 합동 수색에 나선 끝에 오늘 이곳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게 된 겁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타살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림읍에서 YTN 고지영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네.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런 업무 자체에 대해서 뭐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들 두 가지 말고도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물론 뭐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뭐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뭐 일부라도 뭐 십수명 정도가 아직까지 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경장이 관여한 사안들 중에서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뭐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들이 있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당 경찰관이 성비위로 대기 발령된 상태였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 말고도 예. 이 경찰청 내부에 있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도 침입을 했다가 이 건이 또 확인이 돼서 예. 뭐 내부적인 감찰 결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 실종 사건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죠.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이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그런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은 뭐 자신의 업무를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소수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인사 검증 시스템 혹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골든타임은 놓쳤고 실종자는 주검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긴급 체포된 이 경찰관 어떤 혐의가 지금 적용된 상태인가요? 지금 뭐 장민환 씨 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혐의들이 추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결국 이 실종자에 관한 그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실종자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혹은 이걸 편집하고 또는 뭐 삭제를 한 그런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경찰관들의 실종자들에 대한 사건의 그런 공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권한 없이 혹은 허위의 그런 기록 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범죄 명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장민환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범죄 혐의들이 지금 수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박이로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일에 또 실종 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대상자는 60대 남성 한 분이 실종됐다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A 경장이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이제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이제 종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장민환 씨 사건을 이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이 A 경장의 그런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이 B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사실 그 근거를 한 법률에 따라서 수색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일단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 따라서 이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견제할 수 있는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이렇게 뭐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는데 성인인 실종 대상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서 이런 실종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가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예.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그런 업무 자체에 대해서 뭐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들 두 가지 말고도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예. 같은 경우에는 뭐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물론 뭐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뭐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뭐 일부라도 뭐 십수명 정도가 아직까지 또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경장이 관여한 사안들 중에서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뭐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들이 있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종 남성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 장미란 씨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렇게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무사하다라는 그런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락이 계속 되지 않으니까 아마 실종 신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반복된 실종 신고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A 경감이 내부적인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계속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결적으로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서 뭐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고 지금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아마 이 실종 대상자가 변사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렇다면은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이제 시스템상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실종 사건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 역시도 결국에는 내부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함께 조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수색이라든가 혹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무사하다고 해놓고 내부 시스템 상으로는 변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 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 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